어떤 강의입니까? 네, 교육 철학 및 사상사입니다. 교육 철학 및 사상사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적 흐름, 철학적 흐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코메니우스다, 로크다, 루소다 이런 학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 어떤 이론들이 주류가 되어 왔는지이고요. 이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기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부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는 교육 사상가,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근대 이전과 이후로 나눴습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나눌 필요는 굳이 없는데요.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교육 사상사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많은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 학자들이 구조화 있게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실은 요 근대 이후의 학자들이요. 근대 이후의 학자들이 근대 이전의 학자들의 어떤 도움을, 그 이론을 확장시킨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루소는요, 엘렌 케이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몬테소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선생님들 잘 모르셨죠? 몬테소리가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잘 모르셨죠? 근데 루소가 소극적 교육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소극적 교육이라는 건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근데 몬테소리도 보면 아이가 집중할 때는 교사가 방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집중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왜 교사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아이의 그 집중을 방해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루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엘렌 케이는 그 엘렌 케이의 어떤 교육적 주장을 루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렌 케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엘렌 케이도 루소의 소극적 교육을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근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저는 진행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성향이 비슷한 또는 시대적 흐름에서 그 유사한 흐름을 가지는 또는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학자들을 좀 시대별로 묶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부터 진행을 할까요? 시대적 흐름부터 아셔야 되겠죠? 그쵸?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이 교육 철학 및 사상사가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실학주의 16, 17세기부터 할 겁니다. 우리 기출이 16, 17세기부터 하고 있거든요. 저 멀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서부터 교육 철학은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 기출은 그 넓은 영역을 그 멀리까지 다행히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은 조금 잊어주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론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유아 임용에서는 전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의 노력을 엉뚱한 곳에 분산시키는 게 돼요. 교육 철학 여기서 100% 커버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멀리 조금 너무너무 멀어서 우리랑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은 잊어주시고요. 우리는 실학주의부터 합니다. 그게 16세기, 17세기인데요. 실학주의는 실제 학문을 공부한다 입니다. 그럼 실제 학문이 뭔길래 실제 학문을 공부한다라고 하지? 그거는 실학주의 편에서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실학주의는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로 나누는데요. 감각적 실학주의는 과학적 실학주의라고 해요. 여기서 대표학자 코메니우스가 나옵니다. 코메니우스는 교육 철학을 하실 때 반드시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학자인데요. 바로 우리 교육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은 교육학의 하위 학문으로 구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유아교육, 초등학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미술교육 모든 영역의 교육이 교육학 밑에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이 코메니우스가 바로 교육학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유아교육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프레벨입니다. 이 프레벨도 이 교육학의 아버지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루소와 페스탈로치를 통해서요. 코메니우스의 교육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하나의 파트가 바로 로크이고요. 또 하나의 파트가 루소입니다. 코메니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아이들은 선에 대한 씨앗은, 선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선설일까요? 백지설일까요?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지설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선을 키울 수 있는 씨앗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선설로 보는 쪽이 있습니다. 코메니우스의 아동가는 그래서 백지설이냐 성선설이냐 여러분들만 갈등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백지설이라고 보는 편이 좀 더 우세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학계에서, 교육학이라는 학계에서 백지설이다 성선설이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코메니우스의 아동간이 백지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되긴 힘들어요. 말 그대로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 씨앗은 그런데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니까 백진 거야 라고 주장하는 파가 바로 로크파예요. 그리고 아니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의 씨앗이 되는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그게 성선설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바로 루소예요. 바로 이 코메니우스의 이론을 물려받을 로크와 루소의 주장이 하나는 백지야, 하나는 성설이야 라는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메니우스의 아동간은 성선설이다, 백지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백지설과 성선설 두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 선 그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선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초에 로크와 루소의 어떤 다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유아교육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성선설의 흐름을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로크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학주의 그 다음에는 계몽주의가 있는데요. 선생님 계몽주의는요 이런 뜻이에요. 계몽, 가르쳐서 깨우쳐라. 배우지 못한 자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 자체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서 그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도록 깨우치라 라는 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는요 3가지로 나눠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바로 계몽주의 그 자체로 발전되기도 했고요. 자연주의로 발전되기도 했고 범해주의로 발전되기도 했어요. 이 계몽주의, 자연주의, 범해주의가 모두 큰 틀에서 계몽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크는 계몽주의 학자가 맞죠? 루소는 계몽주의 학자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 루소가 주장한 자연주의가 계몽주의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로크와 루소 모두 계몽주의 학파입니다. 그리고 바제도우도 범해주의를 창시한 사람이죠. 이 범해주의는 계몽주의와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바제도우가 새롭게 창시한 이론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계몽주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 범해주의가 바로 계몽주의의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도 혼란을 많이 가져요. 루소는 자연주의 학자인데 왜 계몽주의 학자라고 하십니까? 바로 자연주의가 계몽주의의 하위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계몽주의, 루소는 자연주의, 그리고 이제 바제도우는 범해주의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몽주의, 자연주의, 범해주의가 모두 계몽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크, 루소, 바제도우 모두 계몽주의 학자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도 실제로 로크와 루소가 계몽주의다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자, 루소의 성선설. 루소는 성선을 따랐죠. 코메니우스의 이론 중에서. 이 루소의 성선설은 페스탈로치로 연결이 돼요.
페스탈로치가 루소의 교육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실천하게 되고요. 그런데 페스탈로치는 이런 주장을 해요. 성선설이라기보다는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선을 키워주고 악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페스탈로치의 생각은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이기 때문에 성선설이라는 건 선을 가지고 태어난다예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미 그 마음에 선이 모두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페스탈로치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같이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선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페스탈로치로 이어진 코메니우스 루소의 교육은요, 프레벨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둘은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페스탈로치가 빈민학교를 세우죠. 프레벨이 바로 거기에 건너가서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페스탈로치로부터 교육을 배우기도 했고요. 함께 그 빈민학교의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프레벨은 후에 독립을 해서 독일로 돌아와서 페스탈로치는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사람이지만 이제 스위스에서 같이 페스탈로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프레벨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로 건너와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치원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유아교육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벨을 유아교육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프레벨은요, 그러면 무슨 아동을 어떻게 봤을까요? 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프레벨의 아동가는 신성인데요. 이 신성이라 하면 단순히 선한 마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선한 마음, 신 그 자체의 본성을 우리 인간들이 또 세상 만물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선설의 신성은요, 프레벨이 주장한 신성은요, 성선설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성선보다 인간의 본성을 더 신성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벨의 아동관을 성선설이라고 잘 안 하고요. 신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성도 실은 성선설에 해당하는 하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선설이라고 하지 않고 프레벨의 아동관을 적으라 그러면 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생각이 루소를 거쳐 페스탈로치를 거쳐 프레벨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코메니우스의 생각이 로크를 거쳐서 저 밑에 나오는 오웬이라는 학자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로크는요,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다라는 백지설을 주장을 하는데, 백지설이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동을 안 좋게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선설 또는 구성주의 교육이 지배적인 시대라서 우리는 아이들의 어떤 선한 마음을 믿고 그리고 성선설 요 라인을 우리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백지설이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하지만 실은 그 당시의 시대상은 성악설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로크는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백지와 같은 깨끗한 상태이다. 거기에 악을 심어주든 선을 심어주든 그건 외부 환경이 하는 거고 교육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성악설이었어요. 인간을 악한 존재로 봤어요. 그런데 로크는 인간 악한 존재로 본 게 아니라 백지와 같은 깨끗한 백지와 같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존재로 봤습니다. 그럼 아동을 존중한 건가요? 아동을 무시한 건가요? 아동을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력, 교육의 영향력을 성선설보다 더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크도 아동 존중 개념의 백지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로크의 백지설이 가서 후대 오웬이라는 학자에게 이어져서 성격 형성 학교. 왜? 백지 상태니까 그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교육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써내려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 백지에. 그래서 그 오웬은 성격 형성 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아이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아이들의 성격이 좋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거예요. 바제도는요, 로크와 루소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범해주의라는 걸 창시했고요.
그리고 오베른이란 학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편물학교라는 걸 세웠던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오웬이 여기 나오고 있죠? 아까 로크의 영향을 받은 오웬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영국에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여성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여성학자가 울스턴 크래프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울스턴 크래프트는 그래서 유명합니다. 위에 근데 이전에 학자들, 우리가 얘기했던 학자들이 여성 교육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런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주장을 한 사람이 울스턴 크래프트입니다. 엄마를 교육시켜야 그 딸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교육받은 엄마가 타인의 자녀들에게는 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여성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근데 학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대 학자들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윗속에서 더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페스탈로치와 프레벨, 신인문주의인데요. 계몽주의는 후대 신인문주의로 발전하게 돼요. 신인문주의가 뭐냐면 지덕체. 선생님 3H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핸드, 하트, 헤드. 핸드, 헤드, 하트, 헤드. 그래서 손이 몸에 해당하는 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지에 해당하는 거고 하트가 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3H라 그러면 실은 지덕체를 주장한 교육이에요. 신인문주의가 바로 이 지덕체의 합의를 주장하는 교육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치도 여전히 3H를 주장을 합니다. 지덕체를 주장을 합니다. 페스탈로치가 새롭게 창조한 거라기가 아니라 당시의 교육적 흐름이 신인문주의였고 그래서 페스탈로치도 신인문주의 학파예요. 신인문주의 학파이면서 3H 지덕체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인문주의는 낭만주의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 낭만주의 학파가 바로 프레벨입니다. 그래서 프레벨의 교육은요, 낭만주의라고도 하고요, 이상주의라고도 하는데 제가 프레벨의 아동가는 신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에 대한 어떤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봤잖아요. 그렇게 이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낭만주의,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 모두 신인문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페스탈로치와 프레벨은 모두 신인문주의 학자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겁니다. 왜? 신인문주의는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로 나누어져서 페스탈로치는 신인문주의 학자이기도 하고 프레벨은 낭만주의 또는 이상주의 학자이기도 하지만 낭만주의 자체가 신인문주의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이기 때문에 둘 다 신인문주의 학자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대 이전의 학자들 이렇게 살펴보고요. 우리는 근대 이후의 학자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대 이후의 학자들 중요한 학자들이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학자들입니다. 다 들어보신 학자들이죠. 맥밀란 자매는 영국의 유아학교를 세우는데요. 이게 두 명이에요. 자매 두 명의 자매가 한 명은 교육을 공부했고 한 명은 간호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뿐 아니라 건강, 의료 그것을 통합한 교육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학교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청결이라던가 의료라던가 아이들의 어떤 빈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고요. 뒤는 여기에 보시면 실용주의, 진보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인문주의 그 다음 아래 19세기로 내려오면 19세기, 20세기로 내려오면 실용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은 실용주의는 미국의 독자적인 교육 철학이에요. 뒤가 창조한 건 아니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애초에 실용주의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모든 미국의 전반이 아직도 실용주의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실용주의. 그러니까 미국은 실용주의 빼면 그 미국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바로 지배적인 사상이 실용주의예요. 그 실용주의 중에서 교육적인 부분만을 가져와서 듀이가 진보주의를 새롭게 창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에서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100% 다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격 면에서 이건 실용주의다, 진보주의다 그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애초에 듀이가 실용주의에서 교육적인 면만을 가져와서 진보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이제 듀이가 진보주의라는 이름은 듀이가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애초에 그게 이제 실용주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듀이를 진보주의의 창시자라고 인정하는 학파가 있고요. 아니야, 원래 뭐 있던 건데 그래서 창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대표학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실용주의는 듀이가 창조한 건 아니다. 실용주의는 원래 미국에 존재하는 미국을 탄생시킨 그런 어떤 사상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걸 교육적인 면만 가져와서 진보주의라고 듀이가 이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슈타이너 낭만주의네요. 낭만주의 어디에 있었죠? 프레벨이 낭만주의 학자였죠. 그리고 낭만주의는 신인문주의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죠. 그쵸? 그러면 슈타이너도 낭만주의에 해당이 되는데 슈타이너는 인지학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인지학. 당시에는 신지학이라고 해서 신의 지혜를 연구하는 학문이 팽배했을 때예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신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연구하는 학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학문을 인간의 지혜, 인지학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신이 창시해서 그 학계를 발전시킵니다.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사람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발도르프 학교가 슈타이너의 교육 사상만을 가져왔을 뿐이지 실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설립한 이사장, 한마디로 돈을 낸 사람은 공장주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주가 그 교장으로 슈타이너를 초대해서 슈타이너가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슈타이너 이론을 거기 발도르프 학교에 한 거기 때문에 발도르프 프로그램이 슈타이너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일이라는 학자가 있죠. 니일도 낭만주의 학자인데요. 왜냐하면 성선설을 주장하거든요. 성선설. 인간은 완벽하게 선한, 선 그 자체의 존재이다. 그 다음에 K라는 학자는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아동 존중이라는 신교육 운동의 대표학자입니다. 신교육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교육, 그 전까지의 교육이 교사 중심의 어떤 획일적인 그리고 또는 선대의 지식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었다면 그 신교육 운동은 교육의 중심이 아동으로 가서 아동 중심의 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교육을 신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도 아동 중심 교육이잖아요. 그쵸? 바로 신교육 운동부터 시작된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K와 몬테소리는 아동 중심 교육을 주장했다. 왜? 둘 다 신교육 학파에 속하니까. 특히나 K는 교육적인 면에서는 루소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또 하나, 루소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동 인권을 주장하면서 20세기는 아동의 세계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동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 중심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몬테소리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몬테소리는 교육은 워낙 그 깊이가 있고 그래서 몬테소리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제 배경만 말씀드린다면 몬테소리는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어요. 처음에 이제 장애 아들을 위한 그 병원에 소속된 의사였죠. 그런데 장애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이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에게 하던 교육을 그 치료를 교육으로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 교육을 일반 아동들을 위한 교육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어린이집은 몬테소리가 설립한 유아교육기관을 우리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장애 아이들에게 하던 교육을 일반화된 아이들에게 하던 아이들에게 반영한 최초의 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세우면서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일반 아들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자로는 그 방정환이 있죠. 방정환이 인내천이라는 우리나라의 인간 존중 사상을 근본으로 아동을 존중하는 아동 존중의 중심의 교육을 했습니다. 방정환이 우리 아동 존중 교육을 할 때는요, 바로 일제시대였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힘썼고요. 1923년에 3년 5월 1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을 선포합니다. 아동 권리 공약 3장과 함께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출간해서 꾸준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어떤 요소들을 그 어린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각각의 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본론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모두 현대로는 아동 중심 교육으로 왔죠. 그쵸? 범원이라는 학자가 아동 중심 교육이 뭔지 그 5가지 요소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 아동 중심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학자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우리 누리과정에 그 사상에 녹아든 학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 철학 및 사상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교시부터 교육 철학 및 사상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